현재 한국 시장에서 XRP의 긴급 탈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에서 한국 시장의 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한국 자금이 리플을 통해 흡수되며 상황을 대반전시켰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현재 한국 차원에서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60조 원의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24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5년 자금 유출액은 2023년 국내 거래소 유출액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16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를 강하게 입증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 1위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대금이죠. 현재 2월 26일을 기준으로 업비트 거래대금은 8천억 원 수준입니다. 딱 1년 전 10조 원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거래대금 자체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장 약세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를 하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이미 2.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500조 원 규모로 팽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이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입니다. 테더, USDT, USDC 이런 달러 연동 코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축통화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시장이나 디파이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라이어, 즉 원화로 즉시 글로벌 코인 시장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은 원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 구조를 통해 해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고착화되면 국내 유동성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는 느리고 발행 주체도 명확하지 않죠. 국제금융망과 연결될 수 있는 레이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유동성은 있지만 그 유동성이 머물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한국판 코인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달러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 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체 레이어를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60조 원의 유출은 구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한 가지 등장을 했죠. 국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덱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인프라 구축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행이 아닙니다. 결제 인프라 표준 정립, 블록체인 핀테크 생태계 확장,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의미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작동을 하려면 총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발행 주체, 두 번째, 커스터디 체계, 세 번째, 국제 결제 연결 레이어. 현재 발표는 커스터디와 인프라 기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오죠. 이 인프라가 완성이 된다면 국제 결제 레이어는 어디와 연결이 될 것인가? 앞에서 보셨듯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국내에서 실제로 구축 단계에 들어갔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비덱스라고 했죠. 솔직히 조금 생소한 기업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충격적인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비덱스는 이미 리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보관, 결제, 국제 결제 이 구조를 가져야 작동을 합니다. 비덱스가 국내 인프라를 담당을 하고
리플은 국제결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간 결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는 한일 블록체인 송금, 결제,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핵심 경제권입니다. 금융거래 규모도 상당하죠. XRP 레저는 아시아 지역 국경 간 결제 레이어로 실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리플 네트워크가 한국 금융 인프라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국경 간 결제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 원화로 1,8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금액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로 유입된다면 브릿지 자산인 XRP는 강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7월 XRP가 신고점을 갱신하며 한 달간 50% 가까이 상승했을 때 그 급등을 주도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을 밀어 올렸죠.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1위를 자주 차지한 코인은 바로 XRP였습니다. 2025년 1월 업비트의 XRP 거래대금은 하루에 11조 6천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시 24시간 거래대금 1조 6천억 원 기록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영상 초반에 언급을 한 한국에서 160조 원 유출이라는 리서치 결과는 한국에서 XRP 상당 물량이 정리되었다는 해석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XRP 가격은 약세이며 아직 5천 원에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이 되고 160조 원 자금과 1,800조 원의 국경 간 결제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이 된다면 XRP는 작년 7월의 신고점을 넘어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한국 유동성이 다시 붙는 순간 XRP는 가장 먼저 반응할 자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투자에 100%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은 XRP의 중장기 비상을 시사하는 흐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에게는 아주 큰 리스크가 한 가지 존재하죠. 바로 2월 말에 시작이 된 XRP 락업 해제 이슈입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 대가로 지급이 된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풀리느냐 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매도가 되느냐입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